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산문 철학, 서양 고대 철학편 8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죠. 이 철학자는 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자연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의 핵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그 목적론을 생각해요. 뭐를 향해 간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형이상학적 목적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는 진리와 형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플라톤과 좀 다르죠.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현상계 이 너머에 있는 본질계 이게 따로 있다고 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물 안에 형상과 진료가 함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논이죠. 플라톤은 이런 논, 플라톤은 이원론, 아리스토텔은 이원론. 이렇게 다르죠. 플라톤은 이 세상을 두 개로 나눠 보는데 아리스토텔은 하나로 봐요. 한 사물 안에 이데아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데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데아는 그 좋은 거를 향해 나가는 거죠. 내 안에 이데아가 있다면 이데아가 나가죠. 그래서 목적론적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씨앗이 나무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봐요.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은 씨앗 그 자체는 물질이죠. 이게 이제 진료예요. 여기에 나무라는 형상이 있죠. 나무 모양, 틀, 원형, 나무라는 원형이 있죠. 그 틀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목적이 지니고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과 진료가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 이 하나는 어디를 향해 간다. 그래서 그 사원인설을 설명하죠.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 이렇게 네 개로 설명을 해요. 그죠? 예를 들면 아까 나무로 예를 들면 나무가 씨앗이 있어요. 그러면 씨앗은 진료죠. 물질 재료죠. 씨앗이 나무라는 형상, 어떤 틀이죠. 우리가 나무 그러면 나무라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틀을 향해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떤 그 자연의 힘이 있어요. 햇빛이라든가 물, 바람 이런 자연의 힘에 작용하죠. 이게 작용이네요. 그러니까 진료인, 형상인, 작용. 그래서 목적은 나무가 되는 목적을 향해 가요. 이 네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어떻게 볼까요? 인간도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이라고 봐요. 행복. 이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게 에우다이모니아예요. 에우다이모니아. 이 뜻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행복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는 좋다 그런 데죠. 에우 좋은. 다이몬 하면은 그 소크라테스가 마음속에 있는 다이몬, 어떤 내면에 있는 신, 본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우다이모니아 그러면 좋은 영혼의 상태가 돼요. 내가 좋은 본성, 그죠? 공자로 얘기하면은 그 본성이 다 깨어났을 때, 장자로면 좌망이 되겠죠. 앉아 다 있고 내 본성이 꽃피었을 때, 그때가 이제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되게 쾌락, 감정을 얘기해요. 아, 행복해 느껴져. 나 행복해 이런 게 다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쾌락, 맛있는 밥 먹으면 행복하다 생각해요. 또 어디서 인문학 공부해서 아주 지적 쾌락 이런 것도 행복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쾌락이나 감정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다굴성, 나 이거 이성을 최대한 개발해서 영혼이 어때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평생 유지하고 지속하는 거 이걸 행복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목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저는 인문학 강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인문학을 즐기는 거를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수업 시간에 와서 오늘 오면 힐링이 되고 참 기분 좋았어요 그래요. 전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그건 잘못이라 그래요. 이 인문학 공부 시간에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찾아가서 현실의 나를 업그레이드 자꾸 시켜나가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냥 놔두고 인문학 공부해서 참 쉬었다. 마음으로 쉬고 힐링이 되고 평온하고 지적 쾌락을 느끼고 지적 쾌감 느끼는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맛집에 가는 거나 인문학 공부하는 건 차이가 없잖아요. 그건 쾌락 추구죠.
내 삶이 좋아지는 거, 이게 이제 인문학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이 얘기하는 에우다이모네아는 지금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자 그런 행복이죠. 그래서 이 타곤성을 얘기해요. 아레떼란 말 쓰죠. 이 아레떼는 각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눈은 어때요? 우리 눈은 잘 보는 거죠. 눈은 잘 보고 귀는 잘 듣고 칼은 잘 쓰는 거죠. 잘 베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아이템은 뭐냐? 인간의 영혼이 이성, 영혼이 이성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성에 따른 탁월한 영혼의 활동을 그 인간의 아레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 철인이 이제 되죠. 그러면은 이런 아리스토텔이 생각하는 행복, 그죠? 에우다이모나 영혼이 좋은 상태, 이런 시를 통해서 행복을 공부해 보죠. 행복한 바보, 나나오 사카키. 사람들과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어라. 책 읽을 시간이 있으면 산과 바다와 사막을 걸어라. 걸어 다닐 시간이 있으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 춤출 시간이 있으면 조용히 앉아라. 이 행복한 바보요. 참 좋죠, 시가. 그래서 이 시를 그 아리스토텔의 행복론, 에우다이모네아의 결부해서 같이 생각해 보죠. 사람들과 얘기할 시간 있으면 책을 읽어라. 이 속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바로 책을 읽는 게 철학적 사유가 되죠. 나의 탁월성을 실현하는 그런 활동이 되죠. 또 책 읽을 시간이 있으면 산과 바다와 사막을 걸어라. 여기는 뭐예요? 그 산과 바다.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 책을 읽다 보면 자꾸 개념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연과 존재 자체 전체에 대한 관조로 나아가요. 관조하는 거죠. 무심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성에 깨어나서 천지자연하고 같이 파동을 치던, 그죠? 율동을 통해서 만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아리스토텔에서는 관조적 삶이 가장 고귀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거를 현대인이 양자 물리학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은 에너지 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조라는 거는 생각을 내려놓고 무심히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주파수와 우주의 주파수와 만나서 같이 파동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이죠. 그래서 산과 바다의 사막을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걸어 다닐 시간이 있으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바로 어때요? 우리가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본성이 깨어나면 율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나의 인간은 에너지 장이니까 파동을 치죠. 이렇게 해서 춤을 추고, 그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에서도 덕과 쾌락이 충돌하지 않는다 봐요. 진정한 행복은 덕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쁨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에서도 어때요? 내가 어때요? 이성을 탁월하게 개발해서 이 우주의 원리하고 내가 합일해서 같이 살아가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는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아리스토텔은 인간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그런 철학자죠. 또 춤출 시간이 있으면 조용히 앉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제 깊어졌죠. 아리스토텔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뭐예요? 바로 관조적 삶이죠. 무심히 보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절에 가면은 어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빙그레 웃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조용히 앉아서 관조적 삶이죠. 근데 그 아래에 좀 급이 낮은 부처님 있죠. 많은 부처님들 보면은 그죠? 부처님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현자들이죠. 현자. 이 현자들은 막 파한 데서 아주 웃고 이런 사람들 좀 급이 낮은 거죠. 그래서 춤출 시간 있으면 저기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더 깊은 행복이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바로 바보죠. 이 행복한 바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보는 말 많이 쓰잖아요. 바보 누구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세속적 기준에서는 비생산적이고 어리석을 볼 수 있는 존재이지만 아리스토텔에게는 오히려 가장 이성적이고 자족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 그러니까 바보에 대한 찬양하는 이 시가 아리스토텔에서의 행복론과 일치하는 시죠. 진정한 행복은 이성과 덕에 따라 살아가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 있으며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을지라도 자족하며 자기 존재를 완성해 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을 강조해요. 중용. 과하지 마라, 넘치지 마라 이런 거죠. 부족하지도 말고 넘치라고 중용 이렇게 해야죠. 이 하여튼 저희 중용하고 전 공자의 중용하고 크게 보면 같다고 생각해요. 이 중이란 단어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중이란 건 어때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둘 다죠. 살아있죠. 분명히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이 나를 막 만들고 있죠, 세포를. 근데 또 그 오래된 세포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붙어있는 게 이제 인간의 삶이에요. 지금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분명히 낮이지만 밤이 저 어두욱한 데 있어요. 우리는 걸어갈 때도 어때요? 걸어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둘 다 해야 되죠. 멈춘 거 한 달이면 걸어가, 한 달은 멈춰야 돼요. 이 두 개를 포함해서 가장 적절하게 행동하는 게 중용이에요. 그게 공자의 중용인데, 저의 중용도 거의 같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적절함이죠. 그게 적절하게 행동하려면 두 개 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하러 강의 가면 그런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야 돼요? 그러면 다들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답변해요. 전 그럼 안 돼요.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둘 다를 갖고 있어야지 아이에게 적절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만 하려면 안 돼요. 사랑만 하려고 하면 미운 구석이 나타나면 대응을 못 해요. 갑자기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가치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은 정치를 물어보는가 하면은 인간은 그 로고스를 가진 정치적 동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사회적 동물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동물이라는 뜻은 폴리스의 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도시국가였죠. 나 한 인간이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 있을 때만이 인간을 완성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인간을 모래알처럼 흐트러뜨려요. 홀로 살주다 착각을 해요. 홀로 산다는 건 함께 사는 게 같이 돼야 돼요. 내가 혼자 살려면 함께 살 수 있어야 돼요. 홀로 함께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홀로 산다는 착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본성은 그 함께 더불어 살게 돼 있는데 홀로 살려고 하면 정신 질환이 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우리 삶이 잘못돼서 그렇죠. 그래서 폴리스의 존재, 폴리스 속에서만이 인간이 전적인 인간성을 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 형태는 어떤 정치가 좋으냐? 이분은 그 민주정에 대해서 이제 그다지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민주정, 귀족정이 결합된 형태를 좋아해요. 귀족정은 그 소수가 정치하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 정치하는 귀족정이고 아무나 하는 정치가 이제 민주정인데 두 개가 결합된 정치. 그래서 중산층 중심의 정치 그런 정치를 주장해요. 이게 현실에서도 우리가 보면 중산층이 강할 때 민주주의 잘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주의 됐는데 그때 우리 사회도 중산층이 만들어져요. 그 중산층이 튼튼할 때 민주주의 잘 된다는 거.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파악한 진리, 저는 이게 진리 같아요. 그래서 인식론도 세상을 아는 방법도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요? 순 사유만이 아니라 감각 경험이 중요하다고 봐요. 감각 경험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보편 개념을 파악한다 이렇게 봐요. 플라톤은 다르죠. 플라톤은 상기설, 내가 과거의 영혼의 기억을 이제 상기해서 아는 거죠. 연역법이죠. 그런데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적인 방법이죠. 경험한 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한 걸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내는 이런 현실적이죠. 귀납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의 정치학은 더불어 사는 건데 이것을 시로서 표현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밑이 빠진 토요일이냐. 파블로 네루다. 얼마나 밑이 빠진 토요일이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매력적인 유성, 호텔마다의 물결치는 발들, 성급한 오토바이 주자들, 파도로 달리는 철로들, 폭주하는 차륜을 타고 달리는 엄청난 부동자세 여자들, 매주일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몰에서 끝난다. 무엇 하나 아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종잡을 수 없는 산으로 올라가고 의미도 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마시고 기진맥진해서 콘크리트로 다시 돌아온다. 나는 토요일마다 정신없이 마신다. 잔인한 벽 뒤에 감금되어 있는 재수를 잊지 않고 재수의 나라는 이미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깔리고 내달리는 웅성 그림은 바다처럼 그의 주변을 적시지만 그 파도가 무엇인지를 그는 모른다.
이 분통이 터지는 토요일, 제멋대로 날뛰고 소리소리 지르고 옥병이 되게 마시는 입과 다리로 철저하게 무장한 토요일. 하지만 뒷걸련 패들이 우리들과 사귀를 싫어한다고 불평은 하지 말자. 참, 그죠? 그 불타는 토요일인데 요즘은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죠.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서 이제 불금, 목요일이 이제 되면 불목이 또 되겠죠. 이런 게 참 슬프죠. 그 유럽에 이제 갔다 온 사람이 들어보면 저녁에 한적하대잖아요. 불이 다 꺼진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불야성 이런데 이게 참 슬프죠. 일이 그죠. 고된 일을 하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이제 술을 마셔 견뎌야 되죠. 이게 이제 슬픈 거예요. 그죠? 그냥 바다로 달리는 철로들, 그죠? 무엇 하나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쾌락에 빠지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때요? 토요일에 사람들이 공동체가 사라져서 그렇죠. 사람은 최고의 행복은 더불어 살 때 와요. 우리가 느끼죠, 그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막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그죠? 그냥 수다만 뜨는 게 아니라 깊은 내 속 얘기 다 하고도 마음이 통하고, 정치 얘기도 통하고, 종교 얘기도 통하고, 깊은 속에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공동체가 붕괴됐잖아요, 지금. 가족도 붕괴됐잖아요, 지금. 그 공동체가 붕괴하니까 다 모랄 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미친 빠진 토요일이 되지 않으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아마 다 우리 똑같을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뭐 술을 막 쥐어서 악악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견뎌내는 거죠. 억증이 되게 마시고 막.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붕괴됐을 때요. 여기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생각해야 되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 정치란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는 공동체, 폴리스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폴리스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이 된다 그런 거죠. 폴리스 안에 있을 때 공동체가 사라졌을 때 이렇게 돼버린 거죠. 모란처럼 파편화돼서 막 비명지르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